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좀 그렇긴 하네요. 오늘 오후에, 저녁이네요. 저녁에는 이제 학교 다 끝나면 한 고등학교에 가서 그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선생님 대상들이거든요. 천둥 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천둥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강의를 하는 날은 늘 다른 날과 좀 다릅니다. 어쨌든 뭐 똑같이 생활은 합니다만 약간 긴장을 유지하죠. 일부러라도. 그래야 강의가 또 더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한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 직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먼저 보여주지 마라. 매번 그날 상담하는 날 그때만 보여주고 미리는 보여주지 말라 했는데 어찌됐건 미리 넣어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이 아이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사전에 들은 얘기도 좀 있고 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직원 두 명에게 잠깐 와보라고. 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학교 생활 기록부가 정말 빡빡하게 꽉꽉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아이의 등급은 뭐 1등급 후반대 아니면 1등급 중후반대인데 얘가 이과를 가려고 한다. 근데 이 아이의 수준이 어떤지를 보려면 이 아이 어쨌든 빡빡하게 기록되어 있고 성적은 상위권인 거죠. 이 아이가 가려는 학과에 비하면 내신 교과로는 어렵죠.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내신 교과가 어렵다면 그러면 교과로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 아이가 적합한 아이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적절하게 어느 정도 잘 기록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공개되었던 그 내용처럼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열심히 한 아이는 분명히 맞죠. 맞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적 사고 능력이 탁월하다라고까지는 아닌, 그렇지만 적정하게 있는 정도까지는 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로는 살짝 부족한, 빡빡하게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닌 학교생활 기록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직원들, 담당 직원들 2명을 오라고 하면서 이 학교생활 기록부는 아주 잘된 학교생활 기록부이다. 그런데 먼저 이 아이의 진로 희망사항을 먼저 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이거를 보면 이 아이의 진로 희망사항을 한번 봐봐라. 읽어봐봐. 어때? 매우 착한 아이네요. 매우 착한 아이야. 매우 착한 아이이긴 하지만 그래, 역량이 뛰어나게 보이는가? 보여? 그랬더니 그렇게까지는 옳지. 좋아. 그럼 2학년 때 진로희망사항 봐봐. 써놓은 거 봐봐. 이 아이가 정말로 착한 학생이고 정말 인성이 그게 보여요. 그 진로희망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인성이 보일 만큼 정말로 바른 그리고 착한 학생이라는 걸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로희망사항에서 착한 아이라는 걸
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매우 영특한 학생이다. 똑똑한 학생이다. 또 이 아이의 그 어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역량이 매우 두드러지게 뛰어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 않느냐. 자네 생각은 어때? 라고 하니까 둘 다 그런 것 같다고. 그래, 이 아이는 이 그 과에 합격하는 것은 그닥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닌 이유는 바로 이 이유야. 그러니까 착한 아이 플러스 착한 아이는 그 과에 맞는 거였기 때문에 착한 아이는 뭐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 역량까지도 뛰어나게 보이게 하려면 진로희망사항에 대한 기록에 대한 내용이 학업 역량도 드러나 보이도록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학업 역량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의 생각을 가감없이 선생님에게 저는 저의 꿈을 위해서 이러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확산적 사고까지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의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니까 그 특정화가 돼서 말이 자꾸 막히네요. 그 자기의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내가 만약에 뭔가 CEO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사장이 되고 싶은데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장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좀 더 확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돈을 버는 이유가 뭐죠? 내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잘 먹고 사는 것 플러스 남까지도 잘 먹게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기가 사장이니까 역할이 자기 혼자만 있으면 자기 뭐 그냥 혼자 사장인데 직원이 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되면 그 직원의 가족까지도 그 밥을 같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넣어주는 거죠. 내가 이 경영을 통해서 돈을 벌긴 하는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고 또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사회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경영자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는 뭔가를 개발해서 널리 전 글로벌한 시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주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진로희망상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르죠. 그죠? 아니 얘가 1.0 등급이고 얘도 1.0 얘가 1.5 등급이라고 가정해요. 한 아이가 1.5 등급. 그다음 얘가 경영학과 간다고 하고 그리고 한 아이는 2.1 등급이나 1.9 등급이라고 가정해요. 등급이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1.9 등급 아이는 자기가 꿈이 이래서 뭐가 어때서 내가 그 1.5 등급 아이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장이 되고 싶어요 라고 진로희망상에 기록되어 있고 1.9 등급이나 2.1 등급 아이는 나는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해서 이렇게 해서 CEO가 되고 싶다, 사장이 되고 싶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가 진로희망상에서 보는 것은 두 아이만 비교해놓고 성적을 떠나서 비교해 본다고 하면 어떤 아이가 훨씬 더 역량이 보일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 등급이나 2.1 등급 아이가 성적은 1.5 등급보다 분명히 처지지만 2.1 등급 이 아이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1.5등과 거의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있다고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미 진로희망사항에서부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얘는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역시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아이는 뭐가 또 달라지냐면 이런 아이이기 때문에 독서 역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독서 역량까지도 보게 됩니다. 오, 그랬구나. 오, 얘가 더 뛰어난데?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1.5등급 아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물론 지금 경영자는 아니었고 다른 거였는데 매우 착해요. 그 업무에 매우 적절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00% 확신할 수 없었던 이 아이의 봉사활동이나 이것은 매우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매우 괜찮은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 독서 역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지금 진로희망사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진로희망사항은 합부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늘상 하는 말이에요.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이 아이의 역량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긴 해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그 단서를 통해서 다른 국어 각 교과에서 나타난 세특사항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죠. 이 아이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 아이는 이런 꿈이 있어서 독서는 이렇게 했구나. 이 아이는 이런 꿈이 있어서 행동 발달사항 및 특이사항까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가 같은 거라도 굉장히 빵빵하게 보이거든요.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1.5등급 그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정말로 잘 써주려고 써줬어요. 오케이. 그것까지 인정. 그런데 역량 자체가 뛰어나다고는 안 보여지는 그러니까 덜 보여지는 거죠. 안 보여진다는 건 아니고 덜 보여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로 희망사항을 제가 초창기 요거 다시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세요. 진로 희망사항에는 자신의 꿈을 기록하는 사항인 건 맞는데 그 꿈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되 단순히 보통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잘 몰라요. 내 꿈은 나 이거야. 근데 그 꿈을 다 도달하기 위해서 매우 간단한 매우 단편적인 내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역량이 뛰어난 아이들은 그것을 단편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확산적 사고라고 하는 그 틀에서 기록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아이의 역량이 매우 뛰어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진로는 바꿀 수 있어요. 바뀔 수도 있고. 늘상 바뀌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지금 많이 바꾸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꿈에 도달하기까지의 내용과 그것을 좀 더 확산해서 단순히 내가 직업으로서 이것을 선택하겠다, 이과를 선택하겠다가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걸 선택했지만 그것을 조금 더 다른 거 말고도 조금 더 확산해서 사고를 해야 이 아이의 독서 역량도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희망사항을 기록할 때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은 아직 기록 안 되어 있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도 이제 2학년 되면 새로 적을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진로 희망사항에 정말 꿈을 크게 갖고 있구나. 이 아이가 원대한 꿈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설령 꿈이 적더라도, 나는 그냥, 그냥 경영자만 될 거야. 나는 그냥 공인회계사만 될 거야. 나는 그냥 간호사만 될 거야. 나는 의사만 될 거야. 나는 그냥 공학도가 돼서, 무슨 연구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꿈을 도달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꿈을 내가 생각했을 때까지의 그 반경을 그 직업에만 두지 말고 넓게 확산해서 보라는 거예요. 보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작을 수 있거든요. 등급하고 관계가 없어요. 1등급이며도 2등급이어도 3등급, 4등급, 5등급이어도 이 아이의 그런 역량은,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조금 더 원래부터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책을 적게 읽은 아이라고 하면 이 엄마나 아빠의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아빠의 아이디어라는 것은 아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진로 희망사항에 대한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넓은 바운더리를 이렇게 쳐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렇게 유리 테이블이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컵은 요만해요. 근데 이 아이는 조금 요만하게만 있겠대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세상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점들을 이 아이에게 좀 넣어주라는 거죠. 자녀에게. 이렇게 넣어줄 때 아이가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러고 그것들이 기록으로 진로희망사항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아이의 학교생활, 실제로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 엄마 아빠가 얘기해주는 그때 그러니까 머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주고, 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내신 성적도 필요하긴 하지. 그것도 중요해. 또한 이런 거 하려면 책 읽기도 필요해. 또 혹시 아냐? 또 외국에 나가서 하는 일일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영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결국 내신 성적으로 보여줄 게 내신 성적뿐이 없네? 이렇게 도달하면 안 되고, 내신 성적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그죠? 외국인과 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거죠. 오, 맞아. 이렇게 배우게 하는 과정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진로희망사항을 보여주고 이게 이렇다. 그 다음에 아이가 이 학교 선생님들이 써준 내용이 이거 이렇게 써줬는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잘 써줬다. 근데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 이 조직 안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찬성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방향이 그런 거니까, 또 제가 대표이기도 하고 편집장이기도 하니까 저의 방향대로 따라오는 것이지, 모든 기자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100% 지지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한 직원이, 아니 이거는 선생님이 안 적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도 일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감은 간다. 그러니까 선생이 안 적어줘서 또는 못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인정하는데, 학교생활 기록부는 12명이 기록하는 거고, 그 아이는 3학년이니까 적어도 24명의 선생 이상이 거쳐간 학교생활 기록부예요. 그러니까 24명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 글빨이 없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학교생활 기록부를 살펴보면 제가 추측하건대 글빨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 탁월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즉
비판적 사고 능력이 탁월하게 기록되어 있으려면 어떤 것을 분석했고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사고했고 어떤 것을 자료 정리를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꽉꽉 차야 되거든요. 그래야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최상위급 학교생활 기록부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전 방송에서 예전에 전주고 가서 전주고 선생님 아니야 전주고가 아니고 예전에 다른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얘기했던 이 아이의 역량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학생이 더 성적이 낮은 학생 거가 더 우수하게 써져 있길래 선생님 이게 뭐예요? 왜 얘 1등인 이 아이는 선생님이 보기에도 괜찮게 썼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오케이. 근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학생부가 오히려 더 우수해 보였어요. 기록되는 사항이 그 과목에서. 저는 이 아이가 더 우수하게 보입니다. 왜 우수하게 보이냐면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 뭐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어떤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종합적 사고 능력이 매우 우수해서 뭐가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선생님 얘 거는 이 공부 잘한다는 이 아이는 정말로 이거 배워서 이거 했고 자료 정리를 했고 뭐 이렇게 써놔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떤 아이가 더 우수하게 보여요? 맞네. 그럼 선생님 이 아이는 이 아이 거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기록되어진 이 내용이 이 아이의 역량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아이라고 해서 적어준 건 맞는 거죠 분명히. 다만 선생님 역량만 놓고 본다면 이 아이 성적이 처졌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 역량이 더 글만 학교 성적을 이 내신을 떠나서 이거 보면 어떤 게 더 나아 보여요? 얘가 낫지. 근데 선생님 얘를 기록해 줬을 때 이 아이의 기록을 해줬을 때 선생님이 얘가 더 이뻐서 기록해 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잠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0초? 20초? 10초? 좀 길었다고 생각했으니까 10초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길거든요. 10초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러네. 얘는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줬지. 그거 봐요. 얘는요, 그럼. 이 성적 좋았던 이 아이는. 얘는 내신이 좋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량이 뛰어난 아이는 보여서 선생님이 자신도 모르게 기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내가 지금 이런 사례를 들면서 이랬다. 그러니까 자네 말에도 분명히 일리는 있겠지만, 공감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지만 선생님 전체가 잘못 적어줄 수는 없다. 선생님 전체가 이 아이는 기록해주지 말자. 이럴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학교는 다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다 따로따로 국밥이에요. 학교 선생님들만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뭐가 단합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들을 다 제각기 따로따로 갖고 있어요. 또 어떤 선생님은 그래도 뭐 조직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선생은 무슨 얘기야 각 개별이 뛰어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다 제각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아줌마, 옆집에 사는 아저씨잖아요. 옆집에 사는 아저씨와 우리 아저씨가 같아요? 달라요. 옆집의 아줌마하고 또 다른 옆집의 아줌마가 성격이 같아요. 같이 섞어 놓으면 그냥 같이 있는 자리지 다 제각기 성격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학교 선생님 조직도. 아니 하다못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틀려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 아이 역량이 매우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기록부는 빵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매우 탁월한 학생부가 안 됐던 이유는 이 아이가 매우 탁월한 학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희망사항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독서활동사항이 역시 매우 빈약하게 빈약하게 있었던 거죠. 기록만 사항만 놓고 본다면 정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료 정리 잘했고, 뭣도 하고. 그죠? 학교생활 기록부가 뭐 1등급에 준하게끔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 정도 준하에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역량이 매우 뛰어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만약에 독서 역량까지도 커져서 이렇게 있었다면 전혀 다른 학교생활 기록부가 되어 있었겠죠. 또 심지어는 조금 일찍, 지금 이 아이는 고3이었지만 조금 일찍 조금 일찍 어떤 상담자를 만났다면 의대도 갈 수 있었던 아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진로희망사항에도 얘기했지만 또 아이의 어떤 역량 그릇을, 이 아이는 내신은 이렇게 나오지만 학원을 단 1도 안 가본 아이예요. 그리고 그 학교 썩 나쁜 학교 아니에요. 그 학교 그 정도를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이예요. 정말로. 그 열심히 했던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보입니다. 열심히 한 아이는 학교 선생님들이 절대 대충 안 적어줘요. 열심히 적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 역량은 좀 더 커질 수 있었던 건데 1년 전에 가져왔다면 1년 전에 지금 6월이죠. 맞죠? 6월이니까 1년 반 전에,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가져왔다면 의대에도 갈 수 있었던 학교생활 기록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과목 선택도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어느 과를 가느냐 이런 것도 과목 선택도 필요한 거거든요. 또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은 저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제가 어제 어떤 방송에서 최악의 고등학교 가서 최악의 학생을 만났던,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제가 욕먹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한 그런 아이라고 해도 1대1로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달라지는 게 인간이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학부모님, 어떤 학부모여도 내 아이는 늘 희망이 있다고 믿어주시기 바래요. 정말입니다. 그게 고3이든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뭐든 모든 아이는 다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지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2020학년도, 21학년도에도 보면 계속 증가 추세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수능이 30%로 2022학년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도 인서울대학에 또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증가하면 했지 낮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유지가 되거나 뭐 이렇게는 되겠죠. 어쨌든 낮아지진 않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매번 방송에서 하듯이 그런 활동 또는 그런 학습 태도를 유지해 간다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적어도 자녀 진학과 관련해서는 성공하는
그런 것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더 찍으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방송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